86이랑 수프라가 있는데 86과 수프라 대신에 프리우스. 안녕하세요. 로드테스트 서동현입니다. 여러분 혹시 슈퍼레이스 좋아하시나요? 슈퍼레이스는 2007년부터 시작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모터스포츠죠. CJ가 메인 스폰서로 참여하고 있고 지난 오랜 시간 동안 여러 가지 클래스의 레이스를 진행하면서 꾸준히 인기를 끌어왔습니다. 우리나라가 모터스포츠 불모지라는 인식이 있긴 하지만 막상 이 슈퍼레이스 현장에서 응원 소리, 이런 분위기를 느껴보면 슈퍼레이스의 인기가 꽤 체감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은 제가 4월 셋째 주에 열린 2024 슈퍼레이스 개막전에 다녀온 얘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2014년에 슈퍼레이스 직관을 다녀온 적이 있는데요. 제가 이번에 오랜만에 슈퍼레이스 현장을 찾은 이유는 올해부터 새롭게 열리는 프리우스 PHEV 클래스 때문이었습니다. 작년 12월이었죠. 5세대 프리우스 런칭 행사 현장에서 2024년 슈퍼레이스에 프리우스 PHEV 원메이크 레이스를 개최한다 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 말이 나오자마자 모든 기자들이 웅성웅성거렸죠. 일본 현지에도 없는 레이스고 무엇보다 친환경차의 대표 주자격인 프리우스로 레이스를 한다는 사실이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순식간에 시간이 지나서 4월이 됐고 드디어 2024 슈퍼레이스 현장에서 프리우스들이 떼지어 달리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일단 본론에 앞서서 슈퍼레이스에서 보실 수 있는 경기 클래스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가장 인기가 많은 클래스는 슈퍼 6000입니다. 6200cc 엔진과 양산차와 비슷한 디자인의 카우를 얹은 스토카예요. 스토카는 일반 도로에서는 운전할 수 없는 전용 레이스카입니다. 겉모습은 양산차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카우를 뜯어보면 파이프로 된 프레임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완전 레이스카인데요. 여기에는 전통적으로 프로팀, 프로 선수들이 가장 많이 참여하기 때문에 팬덤도 가장 큽니다. 그동안 스피라, 제네시스, 캐딜락 여러 브랜드의 카우를 사용해 오다가 2020년부터는 토요타 수프라의 카우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GT는 양산차 기반의 튜닝카로 레이스를 진행합니다. 주로 제네시스 쿠페나 아반떼 N, 그리고 쉐보레 크루즈도 가끔씩 볼 수 있고요. 이 클래스는 배기량, 구동 방식, 튜닝 범위, 또 드라이버의 기량까지 정말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변수가 상당히 많고 또 레이스 도중에는 선수들끼리 치고받는 장면도 꽤 많이 나와서 흥미진진한 경기입니다. GT4는 GT 클래스와 함께 진행되는 조금 더 상위 클래스인데요. 360에서 420마력 사이의 레이스카로 진행이 됩니다. 레이스카는 개인적으로는 GT 클래스보다 조금 더 멋있는데 AMG GT 같은 고성능 모델들이 출전을 하기 때문에 해외에서나 볼 수 있었던 GT3 레이스, 이런 모습을 간접적으로나마 볼 수 있습니다. 대신에 이번에 출전하는 선수는 2명밖에 없습니다. 한국 컴페티션의 김중겸 선수, 그리고 온에레이싱의 송영광 선수, 이 2명만 출전을 하고 두 분 다 AMG GT 레이스카를 타고 나오게 됩니다. 다음은 루벡스 M 클래스입니다. 루벡스는 새로 붙은 스폰서의 이름이고요. 2018년에 BMW M4 원메이크 레이스로 시작한 클래스입니다. 지금은 신형과 구형 M4뿐만 아니라 M3, M2 등 직렬 6기통 3.0L 엔진을 쓰는 차들로 출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레디컬컵 코리아도 이번 시즌부터 슈퍼레이스의 한 시리즈로 합류했습니다. 500에서 700kg 사이에 아주 가벼운 차체를 가지고 있는 레이스카들인데 배기량은 1.4L에서 2.3L까지로 다양하기 때문에 클래스가 나눠져 있습니다. SR1, SR3, SR10 이렇게 세 클래스로 나뉘어져 있는데 이번 1라운드에서는 SR1과 SR10 클래스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 와중에 SR10에는 여러 선수들이 있었지만 가장 하위 클래스인 SR1에는 선수들의 개인 사정 그리고 차량 문제로 인해서 한 명만 출전을 하게 됐습니다. 가장 순수한 레이스카들이 경쟁하는 모습을 보고 싶으시다면 이 레디컬컵 코리아에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포트 레이스 개념으로 합류한 코리아 트로페어도 있습니다. 이름만 들으면 아마 잘 감이 안 오실 텐데 모터사이클 레이싱입니다. 이번에 슈퍼패스트 1000, 슈퍼패스트 600, 슈퍼스포츠 400 이렇게 세 가지 클래스로 진행이 되는데 모든 라운드에 참가하진 않고요. 슈퍼스포츠 400이 3라운드에, 슈퍼패스트 600과 1000이 4라운드와 6라운드에 열리게 됩니다. 이 중에 슈퍼패스트 600에는 유명한 바이크 유튜버이신 유석님도 참여를 하신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관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슈퍼레이스에 다녀온 이유, 프리우스 PHEV 클래스입니다. 이름 그대로 일반 하이브리드 모델이 아니라 합산 최고 출력 223마력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버전으로만 출전하는 원메이크 시리즈입니다. 대한자동차경주협회 C등급 라이센스로 참가할 수 있는 아마추어 레이스고요. 이 차로 볼까요? 여기도 부산 과기대 레이싱팀의 표준권 선수의 차인데, 자 일단 앞부분 이렇게 프론트 범퍼에 아래쪽에 큰 립이 달렸습니다. 기본 범퍼보다 한 5cm에서 7cm가량 더 튀어나와 있는
것 같아요. 바로 위에는 사고 시에 견인을 위한 견인고리가 달려있고, 휠이 타이어 때문에 통째로 바뀌었습니다. 원래 프리우스의 타이어 폭은 200mm가 안 되는데 이 차는 지금 18인치에 225mm 규격의 타이어를 쓰고 있습니다. 제품은 브리지스톤의 포텐자 RE71RS고요. 프리우스 기본 타이어는 폭이 너무 좁죠. 그래서 레이스하기에는 좀 적합하지 않은 것 같은데 나름 그 점을 감안해서 타이어를 바꿔놨습니다. 자, 사이드 스커트도 순정은 아니에요. 원래 디자인보다 많이 넓습니다. 뒷 범퍼도 이렇게 바꿨는데 디퓨저가 생각보다 크게 달렸습니다. 그리고 이 트렁크 끝에 이 스포일러 딱 요만큼 튀어나와 있어요. 그리고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 안에 이렇게 롤케이지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뒷자리는 사실상 사람이 탈 수 없고요. 프리우스 레이스카, 이번 5세대 프리우스가 워낙 스포티한 디자인으로 나온 덕분인지 생각보다 이런 바디킷들이 잘 어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방금 보신 부품 중에 프론트 립이랑 리어 스포일러는 일반 프리우스 소비자분들도 직접 구매를 하실 수 있는 부품이고요. 추가로 도어 스테빌라이저와 GR 퍼포먼스 댐퍼 세트, GR 엠블럼까지도 따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이번 라운드에는 총 18명의 선수가 엔트리에 이름을 올렸고요. 토요일에 예선전, 일요일에 결승전을 치렀습니다. 예선전은 저도 온라인 생중계로 시청했습니다. 그날 비가 내려서 상당히 미끄러운 노면 컨디션에서 레이스가 진행됐는데 덕분에 프리우스가 드리프트를 하는 것만 같은 진귀한 장면도 종종 나오곤 했습니다. 예선전은 주어진 시간 동안 가장 빠른 랩타임을 기록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그 기록을 바탕으로 결승전에서 1번 그리드부터 출발 순서를 배정하는 거죠. 예선이 상당히 재밌었는데 15분이 남았을 쯤에 5위까지 올라와 있었던 부산과학기술대학교 레이싱팀의 강창원 선수가 마지막 2분 30초를 남기고 갑자기 1위로 치고 올라왔습니다. 그 전까지 1, 2, 3위 선수들이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었는데 느닷없이 기록이 깨진 거죠. 특히 레이싱 경력은 있지만 용인 서킷 주행이 처음인 선수라 더 눈에 띄었습니다. 결승전 때는 제가 직접 가서 관객석이나 코너 근처 등등 여러 장소를 돌아다니면서 관람을 해봤는데 일단 첫인상은 아주 조용하다 였어요. 보통 배기량이 아무리 낮은 레이스카라도 현장에서 직거나 하면 소리가 꽤 생생하게 들리거든요. 그런데 프리우스 컵은 정말 조용합니다. 스타트 방식은 롤링 스타트예요. 모든 차들이 세이프티카를 따라서 한 바퀴 트랙을 돌고 세이프티카가 빠진 뒤에 결승 라인에 있는 불이 전부 꺼지게 되면 그때부터 모든 선수들이 풀악셀로 가속을 합니다. 분명 풀악셀인데 제가 그 장면을 메인 스탠드 관람석에서 구경을 했거든요. 그래도 조용하더라고요. 거의 타이어 마찰음밖에 안 들리고 특히 이 프리우스 레이스카 사양은 순정 타이어보다 더 폭이 넓은 타이어를 끼우고 있어서 마찰음이 더 크게 들립니다. 4.3km의 용인 서킷을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은 예선전 1등 기준 2분 34초대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결승전이 되니까 예선전 1등을 기록했던 강창원 선수가 단 2바퀴 만에 패스티스 트랩을 찍었어요. 2분 24초대였습니다. 거의 10초를 줄인 거죠. 선수들의 마음가짐도 물론 영향을 끼쳤겠지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인 만큼 배터리 잔량의 영향도 꽤 많이 받습니다. 경기 중계하신 분의 멘트를 들어보니까 한 바퀴당 거의 배터리의 15%가 빠진다고 해요. 그럼 대략 6바퀴에서 7바퀴를 돌 때쯤에는 배터리가 완전히 소진되는 건데 그렇게 되면 223마력을 온전히 다 쓸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랩타임 차이가 크게 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레이스카들의 페이스가 점점 처지는 모습도 보였고 같은 코너에서 배터리를 다 쓴 선수 그리고 배터리를 어느 정도 관리했던 선수의 코너 탈출 속도 차이가 확연히 나더라고요. 12바퀴의 결승전 랩타임 동안 배터리를 어떻게 관리하느냐 이 싸움도 아주 재밌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레이스부터는 가능하다면 각 차들의 배터리 잔량을 보여주는 화면도 있었으면 어떨까 해요. 결과적으로 프리우스 PHEV 클래스 나름 재밌었습니다. 그래도 좀 지루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재밌었어요. 1등분은 꽤 치고 나간 상태로 레이스를 해서 계속 동떨어져 있었지만 중상위권과 중위권에서는 3대씩 계속 붙어 달리면서 나름 치열하게 싸웠거든요. 레이스카끼리 접촉하는 모습도 있었고 또 직선 코너에서 3대가 나란히 달리는 그런 멋진 장면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담으로는 튜닝한 브레이크나 타이어의 성능도 괜찮았다고 하는데 선수들이 어려움을 겪은 게 자세 제어 시스템이라고 하더라고요. 보통 선수들은 이 자세 제어 시스템을 완전히 끄고 그립의 한계를 넘나들면서 코너를 공략하는데 프리우스는 이 시스템을 완전히 끌 수 없다 보니까 이 한계점에 도달할 때쯤에 출력 제한을 걸어버리면서 속도가 뚝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 한계까지 가지 않도록 차를 컨트롤하는 게 관건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세계 최초로 열린 프리우스 PHEV 클래스 우승은 강창훈 선수가 차지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폴 포지션 점수 3점,
결승전 1위 점수 25점, 그리고 레이스 완주 점수 1점까지 해서 한 선수가 한 라운드에 가져갈 수 있는 가장 높은 점수인 29포인트를 가져갔습니다. 그 뒤로 개인 참가자 천영민 선수가 2등, 레드콘 모터스포츠의 이율 선수가 3위로 결승선을 통과했습니다. 참 이색적인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프리우스라는 차가 우리나라 서킷에 등장했다는 사실이 아직도 좀 어색하고요. 반대로 이런 신선한 그림을 볼 수 있다는 사실은 감사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프리우스 원메이크 레이스가 열릴 수 있었던 배경에는 국내 모터스포츠에 대한 한국 토요타 자동차의 꾸준한 관심과 투자가 있습니다. 2020년부터 슈퍼6천 클래스의 수프라 카우를 입힌 것도 그렇고 서킷 프로그램도 매년 꾸준히 열고 있습니다. 개막전 현장에 차린 부스에서도 토요타의 진심을 엿볼 수 있었는데 모든 참가 부스 중에 규모가 제일 컸습니다. 기본적으로 GR86이랑 슈퍼6천 레이스카 모건 모델, 레이스카처럼 꾸민 프리우스를 가져다 놨고요. 어른부터 아이들까지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다른 부스들도 경품 이벤트가 많긴 했는데 토요타 부스만큼 회전율이 좋고 즐길 거리가 다양한 부스는 없었던 것 같아요. 이곳에서 한국 토요타 자동차의 강대환 부사장님도 만날 수 있었는데 궁금했던 여러 가지 질문을 좀 드려봤습니다. 저희가 슈퍼레이스는 올해 5년째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와중에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해왔었고, 저희가 GR 슈프라를 한국에 런칭을 하면서 한국에 좀 더 다양한 모터 스포츠의 문화를 저희들이 고객들한테 보여주고 싶었어요. 86은 이미 알려져 있는 차이기도 하고요. 저희가 원래는 매뉴얼과 오토 두 가지를 가지고 소비자들한테 접근을 하다가 그 구성을 보니 거의 대부분의 고객들이 실은 매뉴얼을 선택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차를 매뉴얼로 이제 통합을 했고, 그 다음에 GR 슈퍼라는 슈퍼레이스를 하고 있고, 그렇지만 누구도 생각하기 쉽지 않은 PHEV를 통한 모터레이싱, 뭔가 재밌지 않을까, 이런 것도 한번 해보자. 언젠가는 전동화가 되어가지고 수소 중심의 어떤 게 될 수도 있고, 또 전기 중심의 어떤 BEV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파워트레인이 현재 공존하고 있는 가운데서 지금 PHEV를 가지고 레이싱을 즐기는 것도 재밌지 않은가. 그런 것들이 한국 모터스포츠 문화에 좀 더 기여할 수 있는 하나의 작은 어떤 프로그램이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저희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와보시면은 방송으로 보시는 것보다 아니면 그 하이라이트나 유튜브로 보시는 것보다 훨씬 더 다이나믹하고 재미있고 또 이 레이서들이 경쟁하는 모습을 볼 수 있으세요. 그래서 현장에 와서 이 다이나믹한 엔진 소리와 함께 그런 내용들을 경험해 보시면은 많은 어떤 스트레스 해소도 되고 즐거운 어떤 야외 이벤트가 될 것입니다. 꼭 오셔가지고 모터스포츠를 즐겨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2024 슈퍼레이스 개막전에서 열린 프리우스 PHEV 클래스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결론적으로 하이브리드카 레이스면 그렇게 크게까지 재미있진 않겠는데 라는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물론 다른 레이스보다 귀가 심심한 면은 있긴 하지만 덕분에 국내 모터스포츠의 카테고리가 확장되고 더 많은 선수들에게 기회가 생기고 무엇보다 프리우스에게 새로운 이미지를 부여하는 차원에서 충분히 의미 있는 경기라고 생각됩니다. 올해 프리우스 PHEV 클래스는 지난 개막전을 포함해서 총 6라운드로 진행됩니다. 일정표 참고하셔서 슈퍼레이스 현장에 다녀오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저는 또 다른 흥미로운 소식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